한국을 향한 대만의 도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에서 LNG 컨테이너선을 독점 운영하는 유일한 해운사 양민마린이 1조 원대 컨테이너선을 사겠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됐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한국이 LNG선 기술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어느 나라도 경쟁이 될 수 없을 정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대만은 일본에 유리한 조건을 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조차 한국에 LNG선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국과 일본이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두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한국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주 선종은 LNG선 5척,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 4척, 탱커 2척 순으로 LNG선들은 일본 최대 선사인 미쓰이오 SK상선이 대우조선해양 042660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조차 한국에 LNG선을 맡기고 있는데 도무지 대만의 선택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한국에 황당한 도발을 걸어오는 것은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는 대만인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대만과 밀월 관계를 맺은 일본도 이를 꺼들었는데요.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24일 대만과 한국은 일찍이 아시아의 네마리용으로 각기 전자산업을 성장의 중심축 삼아 라이벌로 경쟁해 온 사이 라면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우세했지만 곧 대만이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습니다. 역시 일본 매체적 기사는 대만이 한국을 2025년에 넘어선다는 IMF 추계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라며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은 대만이 이미 지난해 한국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일본과 대만의 희망사항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맺으며 한국에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대만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은 서둘러 쿼드에 가입해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려 했지만 한국과 한국의 최우방 동맹국의 반대로 대만의 쿼드 가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 3가지 시나리오가 공개됐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대만을 본격 침공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의 철수를 서두르고 대신 대만에 최대 무기 지원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 본토 대신 대만 주변의 작은 섬들에 대한 침공을 감행해 대만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이 수만 명의 해커를 동원해 대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사이버전을 펼칠 가능성입니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이 바로 대만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쿼드 회원국들끼리는 전폭적인 군사 지원이 즉각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감히 침공을 꿈꾸지조차 못합니다. 현재 쿼드 가입국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개국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3개국을 더해 쿼드 플러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대만이 쿼드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모든 쿼드 플러스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즉, 한국의 승인 없이 대만은 쿼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고 있는 호주와 인도도 한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만의 가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쿼드 창설국인 미국에서조차 한국을 아시아에 떠오르는 최강자로 칭하며 일본 대신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터라. 배신자 삼성 무너뜨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삼성전자를 꺾겠다. 라로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만의 귀타이밍 폭스콘 창업주.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는 3가지 이유. 라는 황당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대만 매체들. TSMC 하나만 믿고 이렇게 한국의 선을 넘고 있는 대만. 마치 과거 일본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얼마나 무너져야 겸손해질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영방송에서 한국을 도발하는 대만의 행태. 대만이 한국을 도발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돼버렸습니다. 대만의 TV방송국 TVBS,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대만의 대표적인 방송국 중 하나인데, 대만 지상파 방송국인 TVBS가 우리나라 코로나19 소식을 보도하면서 태극기의 바이러스 형태의 CG를 합성한 화면을 송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방송국 중화TV CTS에서 역대급 오보가 나왔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을 대만 공영방송서 말이 되나 외교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기는 건드리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대만 TVBS는 파문이 커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TVBS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 중 태극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문양을 부적절하게 이미지화하여 제작했다. 본사는 제작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고 밝혔다. 또 문제의 영상은 즉각 삭제했고 내부적으로 검토 및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한 방송사가 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사고,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 1735편 여객기는 21일 오후 원난성 군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도중 광시장 족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을 등장시켰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만 지점이 곧바로 방송사에 항의했고, 해당 방송사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했지만 이 장면은 이미 대만 네티즌들에 의해 곳곳에 퍼져버렸습니다. 대만 지상파 방송사 FTV는 22일 한국 시각 전날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전직 여객기 조종사 씨가 사고 여객기 결함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여객기 모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씨가 이번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무관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형기를 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객기 모형 앞부분에는 아시아나 항공 영문 로고가, 꼬리 날개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총 7가지 색동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한국인 씨는 FTV 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씨는 조선닷컴에 저렇게 마음대로 타국 모형기를 사용하는 대담함과 뻔뻔함에 놀랐다. 더 열받는 건 아시아나 항공 모형기로 추락하는 모션을 취했다는 거다.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뉴스를 보면 이번 사고가 마치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 있는 거로 알지 않겠. 이건 국가 이미지에도 큰 손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